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이용승 원장님과 함께 떠나는 건강 탐험대. 원장님 먼저 진짜 잘하시네. 이게 인기 프로그램이에요. 네. 왜냐면은 고급지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좀 웬만하면 말을 줄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 새끼 끼어드냐? 너 가평 잡만큼도 모르는 게 왜냐면은 원장님은 여기가 이제 의료계라는 데가 여러분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다음에 뭐랄까 이권에 걸린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요 유튜브로 조금 도와주자고 엄청난 데미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여러분 이국종 교수님 보세요. 이국종 교수님 그렇게 그냥 뭐 성인같이 사는데 그 무슨 커뮤니티에서 그런 데잖아요. 이 새끼 대학교 어디 나왔냐고. 난 그거 보고 그게 뭐 엄청 많이 퍼졌어요. 그 뉴스가요. 네. 그냥 경악을 했죠 사람들이. 네. 이 사람 진짜 잠도 못 자고 사람 살리려고 닥터헬리 타고 다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 보세요. 저 조금만 뭐 했다고 막 미친 사람들이 없는 얘기도 다 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는 좀 대변인처럼 원장님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 네. 지금은 건강탐험대에서 원장님이 사또고 네 원장님 이러면서 제가 얍실하게 끼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원장님 혹시 놓치실까 봐. 그래서 네. 그 혹시라도 제가 좀 이렇게 이 새끼 너무 많이 끼어든다 좀 불편하더라도 참아 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네. 제일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네. 왜냐면은 네. 저는 아직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제목처럼 간헐적 단식의 위력에 관하여. 네.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을 저도 이제 원장님 이 얘기 듣고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지금 간헐적 단식을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네. 아버지는 체감적으로 그걸 깨달으셨어요. 과식한 날은 엄마가 밥을 안 줘요. 엄마가 깨달았구나. 근데 우리 아버지가 엄청 건강해요. 네. 엄청 건강해서 네. 지금 골프도 거의 싱글 치시고 엄청 엄청 건강해요. 네. 거리도 엄청 멀리 나가고. 그러니까 진짜로 건강해갖고 뭐 어디 놀러 갈 때 뭐 짐 싸는 거 보면 저보다 더 잘 싸세요. 네. 이 새끼 이거 줘봐 막 이러면서 막 자기가 싸는데 진짜 울트라 슈퍼 건강하세요. 네. 원장님 진짜 간헐적 단식 좀 오늘 한번 제대로 설명해 주셔서 네. 우리 졸꾸러기 건강 좀 찾아주시죠. 네. 참고로 이용수 원장님은 베스트셀러 네. 베스트셀러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히 죽는 법의 감수자. 네. 베스트셀러의 감수자시고 네. 뭐 기능의학도 공부를 오래 하셨고 대체의학도 공부하셨고 공부쟁이십니다. 예. 그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많이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좋으냐, 괜찮은 거냐. 왜냐면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나 또 이제 얘기들을 많이 이 나이에 또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쉽게 얘기하면 간헐적 단식은 필요합니다. 네. 명쾌하네. 이거는 명쾌하네요. 우선은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간헐적 단식은 필요하고 그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유전자에 맞는 어떤 식사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화의 배신에 잘 나오네요. 예. 제가 지금까지 제가 이제 공부했던 바로는 저는 이제 어쨌든 지금 예전에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과거부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산업혁명 이전하고 이후를 보통 이제 저희가 나누잖아요. 그 생산성의 폭발로 저희가 이제 나눌 때 그 식품하고 관련된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사실상은 진화의 배신에도 나오지만 살기는 더 풍요로워졌지만 만성 질환이라서 고혈압, 당뇨 거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이제 뇌졸중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질병들은 많아졌다. 그래서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기 나와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통계를 못 봐서 미국은 3년째 줄고 있대요. 네. 줄고 있대요. 네. 예.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보통 암도 저희가 되게 두려워하지만 심혈관 질환 네. 스케일에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저희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암에 대한 두려움은 굉장히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잘 몰라. 네, 잘 모르세요. 그래서 사실상 근데 의학에 있는 경우 이제 그래서 봤을 때 심혈관 질환도 정말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버지도 사실 돌아가셨던 게 그 심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셨고 유전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혈압이 좀 높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분들이 고혈압 당뇨예요. 근데 이 고혈압 당뇨가 왜 무섭냐면 증상이 없어요. 합병증이 생기기 전까지. 그러니까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보통 얘기하는 간다는 거죠. 그렇죠. 어느 순간에 훅 가시는 거죠. 어느 순간에 내가 길 걷다가 갑자기 내가 몸이 안 움직인다. 다 걷는 게 힘들어진다. 뇌졸중이죠. 참고로 저희 아버지 장인어른 네. 다 스탠스라고 스탠트. 스턴트 다 끼고 계십니다. 그렇죠. 장인어른 3번 네. 끼셔서 네. 우리 장인어른은 우리 와이프한테 진짜 매 맞을 정도로 잔소리 들으시는 게 너무 많이 검사를 하셔서 네. 더 이상 검사를 하실 수 없을 정도로 너덜너덜해지셔갖고 왜냐하면 검사하면 그러니까. 찢어질 것 같다고 네. 사람 의사분들이
3번이나 쓰러져갖고 말 오지게 안 들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심혈관 네. 질환 진짜요. 네, 그래서 사실상은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그 가장 좋은 식사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모든 분들한테 다 괜찮냐?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게 맥락이 네. 중요하죠. 우리 맥락 있는 방송.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번 방송 때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적게 먹어야 된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을 덜 쳐먹어야 네. 된다. 예. 아 그래 우리 돌꾸러기는 알아야 돼. 왜냐면은 멱살 캐리랑 머리끄댕이 캐리를 좋아해요. 네. 예. 근데 실질적으로 덜 쳐. 그냥 되게 고급졌어. 되게 웃겼어. 되게 정갈한 목소리. 실제적으로 덜 쳐먹어야 되는 이유가. 갑작스럽게. 야, 죄송합니다. 갑자기 박사님 막 알았어. 뇌리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말이 튀어나와. 덜 먹어야 되는 이유가 덜 먹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밥도 주식이 밥이니까 그 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뭐 맨날 밥힘 이런 그렇죠. 거. 네, 밥힘이라고 이게 밥심이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몸이 제일 잘 쓰는 탄수화물이니까. 네, 중요한 게 이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걸 이제 많이 먹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남아도는 걸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남아도는 걸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나오는 게 인슐린이에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하는 역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이어트에 좀 관심 있다라고 하면 조금 고급진 다이어트 뭐 방송 이런 거 보셨으면 뭐 그 인슐린 저항성 요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들여보셨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지면 그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게 몸에 들어갔을 때 일부는 쓰겠죠. 이제 쓰는 거는 이제 우리가 소화하는 데도 쓰고 우리가 뭐 뇌 움직이는 데도 쓰고 뭐 이제 다른 이제 기관들 움직이는 데도 쓰고 내 몸이 움직이는 데도 쓰긴 하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장이 되는 형태로 바뀌는데 그게 지방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 이제 그런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오면 그걸 지방으로 쌓아놔요. 근데 그럼 그 지방으로 쌓아놓게 일을 하는 게 누구냐? 인슐린이에요. 이 인슐린이 그 근육세포나 이런 세포로 해서 이제 그 포도당을 그 쓰기도 하지만 간이나 이런 데서 이제 글리코겐으로 저장도 시키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하는 일이 이제 지방으로 쌓아놓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계속 이제 그 음식을 그 탄수화물만 먹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결국엔 나중에는 이제 인슐린이 나오다 이제 얘네들이 나중에 반응을 안 하게 되는 순간이 와요. 이제 인슐린을 적정량을 분비를 해도 인슐린이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야. 이 새끼들. 네. 뒤질라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생기는 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 내 몸이 이제 살이 안 빠지는 체질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짜증 나겠다. 저는 안 그러니까 모르는데 진짜 짜증 나겠다.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제 왜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느냐? 이게 몸이 정말 잘 만들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요. 비축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에 환장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먹는 걸 보면 아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되니까 뇌가 시키는 벌겠네. 거야. 뇌가. 내 본능이죠. 먹는 게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근데 지금 진화이베이션에도 나오고 이 책에도 나오지만 그러한 생존을 위했던 메커니즘이 지금은 너무나 많은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되는데 본능이니까 보이면 그냥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거지로라도 내가 건강해지고 싶으면 어거지로라도 단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먹는 양을 줄이던가. 그러면 이제 단식을 하거나 이제 그걸 이제 그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내 몸을 지방 내가 쌓아놨던 그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간헐적 단식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요 5점 제가 육원죽 줄여서 말하는데 5점 육원죽에도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세포를 그러니까 나쁜 균은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한 균을 살리고 그러니까 몸을 디톡스하는 거죠. 디톡스. 그러니까 내 몸을 이렇게 좀 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놀란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막 자산이 이렇게 100억이 넘은 부자잖아요. 그런 분들은 원장님도 이제 이건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뭐 실명은 거론하진 못하겠지만 원장님도 좀 유명 연예를 많이 아세요. 인연이 있으셔갖고 원장님도 아실 거예요. 다 간헐적 단식을 해요. 난 놀랐어요. 내가 물어보거든요. 요거 읽고 나서 만나볼 때마다 뭐 변호사님도 박사님도 뭐 간헐적 단식하세요? 레몬 워터 이런 거 마시면서 명상하고 간헐적 단식을 안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요즘에 한 40대 분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다 저보다 젊어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게 이제 보통은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뭐 젊게 보이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사실상은 이제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이제 또 하나 또 신경 쓰시는 게 이제 젊게 사는 법들 얘기를 되게 젊어 보여. 난 놀라워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주말이나 이런 때 이제 좀 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규칙적인 생활에 이제 익숙해지긴 하는데 간간이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저희가 스트레스로 따지면 유스트레스라고 해서 건강한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약간 단식을 시키는 것 자체가 약간 건강한 내 몸에 이제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우리 몸이 이제 조금 더 튼튼하게 이제 내 몸이 바뀌는 부분으로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그럼 이제 생각하시는 게 그거죠. 그럼 간헐적 단식은 모든 사람이 하면 다 좋냐고. 아픈 사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아픈 사람 안 되죠. 특히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그런 경우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경우라고 하면 저혈당에 빠질 수도 있으세요. 이런 게 여러분 중요한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네. 당뇨 있는 분들 또 나 당뇨 이거 하면 날 줄 알고 네. 하는데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경우들은 제일 중요한 게 당뇨가 있으신 경우들은 무조건 규칙적인 식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당뇨 약을 드시거나 인슐린 치료를 받고 계신 경우들은 그 인슐린을 외부에서 이제 그 넣어주거나 아니면 그 약을 통해서 이제 인슐린이 더 나오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슐린의 한 역할이 그 포도당이라고 하는 걸 쓰게끔 만든다는 거죠.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그 효율적으로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당뇨가 생기시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시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간헐적 단식을 임의로 하시게 되면 그 사이에 큰일 난다. 저혈당에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저혈당 위험 때문에도 당뇨가 있으신 경우들은 조절이 잘 되신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간헐적 단식 하시면 안 그다음에 돼요. 웬만하면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저는 걱정되는 게 임산부 이런 사람도 하면 안 되죠. 임산부도 사실은 이제 좀 그 있는데 사실상은 해도 사실상은 임산부는 무방은 해요. 저희가 이제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비축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의외다. 네,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은 단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며칠 끊는 게 아니라 잠깐 끊는 거니까. 보통은 이제 저희가 한 12시간에서 한 18시간 많게는 한 24시간 정도 그 정도 이제 하는 경우들이고 보통 그런 경우라고 할 때 그 이전에 이제 영양 상태가 충분한 경우들이나 일반적으로 질환이 없으신 경우들이라고 하면 하신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되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저 원장님 말 듣고 이제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원래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우리 집이 밥을 5시 반에서 6시에 먹어요. 네.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과일을 먹었는데 그것만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6시에 먹었잖아요, 밥을요. 네. 그러면 제가 뭐 8시에 일어난다고 쳐서 12시까지만 안 먹으면 18시간 간헐적 단식을 한 거잖아요. 한 셈이 되는 거죠. 이 다른 거 여기 책에는 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뭐 그 전략이 뭐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하나 요것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헐적 단식을 할 때 뭘 마셔도는 괜찮은 거예요? 네, 마셔도 괜찮으세요. 그다음에 왜 부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레몬워터는 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제 사실 이 레몬 제가 똑같은 얘기를 두 분한테 2명이나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레몬워터에 대한 얘기는 보통은 이제 그 예전 책 중에 이제 또 기능학 관련 책 중에 이제 클린이라는 책이 또 있어요. 알렌 한드로 융거라는 그 저자분이 쓰신 책인데. 오늘 짱인데 되게 있어 보이는데? 그 책은 제가 모른다고 아무나 대시는 거 아니시죠? 알렌 한드로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사실 기능학 책에 보면 이제 그 보통 기능학 책에는 사실상은 장 클렌징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장 건강에 대한 부분으로 나오긴 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이제 디베이트가 좀 있었던 내용들이긴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제 레몬 워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레몬즙을 직접 짜서 예를 들어서 뭐 1.5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그 레몬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 뭐 마시는 거든 뭐든 간에 인슐린 저항성하고 관련돼서 괜찮은 이제 그런 그 식품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일단은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먹기 편한 거. 좀 이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제가 봤을 땐 그게 레몬즙이 가장 좋은 거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간헐적 단식할 때 보리차나 녹차 이런 거 마셔도 괜찮아요. 돼요?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거 괜찮구나. 네, 그러니까 물 종류나 그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이게 좀 차를 마셔도 되나? 왜냐면 너무 심심하잖아. 그렇죠. 입이요. 입도 네. 불편하고. 네. 그다음에 저는 이거 물어보고 하려고 그랬어요. 간헐적 단식 했어요. 그럼 위가 이제 비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12시에 밥 먹을 때 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막 매운 거 먹으면 안 되죠. 자극적인 사실상은 뭐 음식 종류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제 그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이제 뭐 야채나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쉽게 소화를 잘 못 시키는 부분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야채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사실상은 뭐 종류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요새 들어서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저탄고지, 그 탄수화물을 낮추고 이제 지방량을 좀 늘리는 그 식사법,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케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해서 이제 그런 식사법이 나오는데 식사의 종류는 사실상은 상관은 없는데 가능한 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탄수화물을 좀 많이 드셨던 그러니까 그 전 식단이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식사를 하셨는지. 그러면은 그 자기 전에 6시에 일반적으로 삼겹살 먹고 잤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12시 뭐 먹는 게 좋아요? 그냥 삼겹살 그냥 가정 백반을 먹었다고 잘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밥 먹었어요. 그러면 12시에 그냥 그러니까 또 그냥 일반식을 먹으면 돼요. 일반식을 드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속이 더부룩하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간헐적 단식하신 이후에 이제 죽 종류나 부드러운 거 종류를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보통은 일반식으로 얘기를 많이 드리고 보통은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그 식단 자체가 이제 탄수화물 섭취가 많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김치하고만 같이 드시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야채나 뭐 나물 같은 종류도 이제 많이 저희가 드시긴 하니까 보통은 밥 양을 저는 이제 조금 줄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보통 뭐 저 같은 경우도 밥을 먹을 때는 이제 보통은 한 밥에 대한 3분의 1 많아봐야 2분의 1 공기 뭐 이 정도로 해서 아 그게 중요한 거네. 굶었으니까 사람이 지금 엄청 배고픈 그렇죠. 상태인데 네. 그때 뭐 그때- 이렇게 음식을 뭐 그러니까 뭐 그 종류를 떠나서 네. 막 미친 듯이 또 흡입하면 안 네, 된다. 네. 그때 오히려 평소 먹는 거보다 네. 한 3분의 2 정도 네. 먹는 게 좋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줄이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간헐적 단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저는 이제 실전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먹는 걸 좀 줄이실 수 있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많이 그런 분들을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요가 많이 오셨던 폭식을 분들. 하니까. 네. 폭식이 제일 안 좋은 습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은 폭식하는 습관, 예를 들어서 간헐적 단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드시는 게 예를 들어서 폭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경향이 있으신 분들은 간헐적 단식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은 이제 저는 이제 처음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자세히 물어봐요. 어떤 음식 종류를 좋아하는지, 그 전에 어떻게 드셨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본인이 하셔야 되고 요요가 반복적으로 와가지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이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봐도 비만 약이 됐던 뭐가 됐던 체중 뺀 그 히스토리가 되게 자주 빼고 자주 이렇게 요요가 왔던 분들은 이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외부 위협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려고 하는 그 항상성이 정말로 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살을 자주 빼거나 빼신 분들이 보통 나중에 되면은 나이가 드시거나 그러기를 절대 살을 잘 못 빼는 체질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가지고 있는 지방을 내 몸에서 절대 안 놓으려고 하는 그 체질이 되거든요. 뭐 저는 이제 그 체중 저항성 그 체중 증가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저항성 체중 증가가 된 상태에서는 단식이 오히려 단식을 하거나 그 안 드시는 경우가 오히려 더 지방을 쌓아놓는 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제일 중요한 게 우선 규칙적 식사 습관 그리고 그 규칙적인 식사 습관에서 양을 조금씩 줄이는 쪽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간헐적 단식이 어느 정도는 좀 몸에 맞으실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이건 어때요? 맨날 그렇게 하는 거는요. 6시에 밥 먹고 12시에 밥 먹는 거. 그렇게 하면 그거- 간헐적이 아니라 근데 상식이다. 보통은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은 꼭 드셔야 된다. 저는 그거 왜냐면 이제 배가 말씀드려요. 고파서 에너지가 네. 없어서 왜냐하면 활동이 안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헐적 단식은 실질적으로 유스트레스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한 번 내 주는 거야. 몸에, 네. 큰일 날 뻔. 와 이거 꿀 정보네. 네, 저항성을 내 몸이 튼튼하게 가고자 하는 맞네. 좋은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되는 건데 반복적인 공복 상태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되냐면 내 몸에 쌓아두는 지방을 저장하려는 게 돼요. 그러니까 내 몸에 그 간헐적 단식은 내 몸에 정신 차리라고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아 이거 완전 네. 꿀. 나 이거 가르쳤다 해서 좋을 줄. 나 또 의지의 사나이라서 네. 매일 굶으려 그랬어요. 나 이거 안 했어 큰일 날 뻔했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말씀드리는 게 간헐적 단식은 절대 모든 분들한테 통하는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이래서 전문의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 한참 그 간헐적 단식에 대한 광풍이 불었을 때도 저는 사실상은 1일 5식이 좋냐, 1일 1식이 좋냐 이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 몸의 호르몬 자체가 이거는 이제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제 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세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본 그 스케일이 기본적인 사이클이나 스케일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건 뭐 일순간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인류가 태생부터 그렇게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해가 뜸과 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주기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주기 변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호르몬이나 이런 분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1일 1식이 맞다, 1일 5식이 맞다 이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걸 연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뭐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그렇죠. 건강하게 주는 게 적절한,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는 여러분이 보실 땐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유스트레스하고 디스스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스트레스는 뭐냐면 나쁜 스트레스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오래 앉아 있는 이런 이제 그 좌식 생활 습관은 디스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하다고 느낄지 모르겠는데 이건 스트레스입니다, 일종. 그리고 나쁜 스트레스예요. 그렇지만 간헐적 단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하게
적절한 분들이 적절하게 그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건 우리 몸에 굉장히 유스트레스를 주는 거고 이 책의 내용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원장님 듣고 이 책이 더 이해됐어. 네. 여기 5분 운동법이 나오는데 그걸 인텐시브하게 하라는 이유가 네. 인터벌 트레이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짧게라도 네. 5분이라도 하라는 이유가 네. 스트레스를 잠깐이라도 하려 주라는 네. 거죠. 자, 그럼 원장님 이해 다 했어. 이 하이 인터벌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짧게 얘기하면 HIIT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히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우리 몸은 원시 시대 때 정말로 최적화된 몸이었다라는 걸 저는 느끼게 원시 시대 때 더럽게 오래 살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요. 몇백만 네. 년을 그 시간을 거쳤잖아요. 사실상은 이게 돌고 돌아서 네. 이게 유산소 운동이 맞냐, 무산소 운동이 좋냐, 거기에 운동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은 우리 몸에 과연 어떤 운동이 좋을까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효율적인 운동, 살을 뺄 때 우리가 이제 효율을 생각하잖아요. 단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짧게 운동을 했을 때 살을 좀 잘 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라고 놓고 보면은 그게 최근 들어서는 연구의 이제 그 결론은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옛날 원시 시대 때 이제 사냥을 해야 돼요. 근데 막 뭐 호랑이나 뭐 이러는 것도 잡고 또 막 도망가죠. 그렇게 해야 돼요, 운동. 진짜 죽을 듯이.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요. 죽을 듯이 한 5분 정도 그러면 달린다. 헬스장 코치님들이 티라노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 최근에 그 호랑이 트레이너분 있었죠. 예. 네,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그 트레이너분이 하시는 운동법이 인터벌 트레이닝이에요. 죽을 듯이 한 5분 정도 미친 듯이 하고 예를 들어서 좀 한 1분 쉬었다가 또 미친 듯이 뛰고 그게 죽을 똥 살똥 이렇게 뛰면 우리 몸이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해서 더 튼튼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잠깐 여기 설명을 해주시긴 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본인 몸에 맞는지부터 봐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요가 반복된 분들한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부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체중이 한 100kg 넘었는데 간헐적 단식이나 뭐 이렇게 해서 뭐 1일 1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뺐다. 그분은 운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마 이제 이런 이제 살을 많이 빼고 했던 요요의 이런 히스토리가 그렇게 많지 않으셨을. 그래서 내성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제 그 체중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자세히 여쭤보는 그 히스토리를 굉장히 자세히 물어봐요. 그럼 이분이 뺄지 안 뺄지를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오브라이언 박사 네. 같았어. 그리고 히스토리 물어본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본인이 평생 이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시작했다가 그게 요요가 와버리고 하게 되면 몸이 오히려 더 찌는 몸이 되거든요. 여러분 먹는 건 본능이에요. 그 본능을 이기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박 원장님 박 원장님 같은 경우에 체중이 지금 한 50kg에서 많아봐야 50kg, 키가 165거든요. 한 48 그 정도 유지하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안 먹어요. 진짜 맞아요. 네. 나는 기억나는 게 우리 맨날 밥 먹자고 가면은 안 먹어. 네. 여러분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다 그렇게 살고 있었고 네. 우리만 그렇게 안 살고 있었던 거야. 내가 그래서 박 원장님 이제 이용서 원장님 사모님이시면서 필라테스 호도 원장님이신데 저 훈련 시켜주신 사람이고 저한테 독서 교육 받으신 사람인데 내가 아직도 기억나. 이제 다 이해가 됐어. 네. 본인들은 그렇게 살고 우리는 못 살게 한 거야. 왜냐면은 내가 아직도 기억나. 그 파스타 파는 집에 갔는데 네. 뜬금포로 그 시저 샐러드만 시켜서 먹겠다는 거야. 네. 그래서 배 안 고픈가? 왜 스파게티 안 먹지 그랬는데 다 알고 있었어. 네. 본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서 젊어 보였던 네. 거야. 네. 아 이해된다 이제. 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저희가 메슬로우 욕구 단계론이라고 하잖아요. 욕구 단계론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생리적인 욕구가 이제 식욕도 이제 1단계 욕구예요. 사실 가장 저층에 있는 욕구라 여러분들이 이게 이기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논문으로도 사실상은 그 비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비만도 졸구예요, 여러분. 딴 게 없어요. 그럼요. 뭐 한 1년 이상은 내가 이 체중 유지하는 걸로 졸구해가지고 한 1년 동안 이 체중 유지해야 그게 여러분 체중이 돼요. 우리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거스르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간헐적 단식에 대한 부분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정말로 좀 자세한 얘기까지 들을 수 있는데 한 요 정도만 드려도 아마 충분해. 네. 내가 여러분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네. 왜냐면은 제가 먹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걸 읽으면은 내가 굶어야 되겠다는 걸 자세하게 설명돼서 이해가 되고 네. 저는 이해가 확 됐어요. 네. 그러니까 책을 읽어서 당연히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지만 원장님 얘기 읽으니까 뻔한 게 아닌가 됐고 그렇죠.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원장님이랑 다음 건강 타운의 시간에 약속드리는 게 제가 필라테스 호두에 찾아가 갖고 우리 여기서 나오는 이제 여기 건드리 박사도 자기는 플랭크를 제일 사랑한다 그러는데 플랭크도 뭐 유튜브에 많지만 또 저희가 같이 하면서
또 여기서 나온 운동도 제가 다 따라 해보고 네. 그다음에 뭐 우리만의 또 다른 자세도 배워보고 직장인들이 하면 좋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순간 인텐시브하게 운동을 할 수 있나 네. 그래서 제가 필라테스 호드 가갖고 원장님이랑 거기 필라테스 선생님이랑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또 그 새로운 컨텐츠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루에 5분이라도 짧게 운동을 할까 네. 그러니까 막 1시간도 아니야 네. 하루에 5분에서 10분 운동을 어떻게 인텐시브하게 할까 네. 그걸 한번은 알아봐서 왜냐면 10분이면 되게 할만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유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되게 좋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거를 한번 제가 원장님이랑 여러분께 전문가를 옆에 두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건강 탐험대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